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는 이번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구, 경북에서 가장 치열한 선거구를 중심으로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대구 수성을 선거구입니다. 출마 후보 3명을 모시고 지역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고 후보자 능력과 자질을 함께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T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온라인 생방송으로 동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심의 규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구 수성을 후보 3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은 사전에 추첨을 통해 정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홍준표입니다.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선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속의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세 후보 모두 유권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을 대신해 시민들이나 꼭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에게 영상 편지를 쓰는 시간을 먼저 마련했습니다. 발언 순서는 시계 방향이고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종료 시간 10초 전에 벨이 한번 울립니다. 발언 종료 시간이 되면 2번 울리고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세 후보 모두 제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식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죠. 진희님, 안녕하신가요? 월요일 오전에 진희님께서 저희 캠프 방문해 주셨을 때 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큰 응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꼬깃꼬깃 저축한 돈 저에게 후원금으로 주시고 노무현의 꿈 꼭 이루어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뒤돌아오시는 걸 보고 손을 잡아주지도 안아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진희님과 저희들이 마음이 쌓이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비바람에도 해도 굴하지 않는 갈매나무처럼 굳건히 버티고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은 홍준표 후보 발언해 주시죠. 대구 시민 여러분, 우한 코로나 대책으로 대구시 방역 관계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5년 정치를 하면서 대구에 오겠다고 7번을 시도하다가 이번에 당의 외피를 벗고 대구로 왔습니다. 최근에 수성못에서 땅바닥에 큰절을 해준 젊은 청년이 저에게 이런 한탄을 했습니다. 대구에는 젊은 청년의 꿈이 없다. 그래서 제가 대구로 와서 수성의 꿈이 되겠다. 그리고 대구의 희망이 되겠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인선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수성시장 생선 가게에서 만난 생선 가게 주인에게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그야말로 수성 주민 여러분 모두가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수성 구민의 삶의 터전 미래통합당과 이인선이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 일꾼을 국회로 보내는 선거입니다. 자칫 대선 정치판으로 변질될까 걱정입니다. 정치는 정당 정치입니다. 명분 없고 힘이 없는 무소속보다는 미래통합당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수성구는 보수의 심장이면 대구 정치의 1번지입니다.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대구 경제를 파탄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후보 모두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세 후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은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과 각 후보에게 드리는 개별 질문, 그리고 두 후보가 한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지명 토론,
마지막으로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 후보를 지명한 뒤 질문하고 답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흠집을 내는 발언은 삼가 주시고 정책과 공약 중심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명의 후보에게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수성을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홍준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성 가벌의 균형 발전입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범물동에 가보니까 범물동 아파트 가격이 수성갑 지역의 범어동 아파트 가격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수성갑 지역이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같은 구에 있는 을 지역도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점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첫째 해야 할 일이다. 수성 을 지역의 도시계획을 전부 다시 짜서 가벌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첫째 제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끝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시간이 날 때 시장을 자주 갑니다. 제가 주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취업을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정말 온 도시에, 온 골목이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공약이 뭐냐? 물론 도심 재개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정부에서 생계자금 지원, 자금 대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금 지원 이외에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그리고 수성 라이브 클러스터 개발을 해서 지역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실물 경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맨 먼저 명문 경신고등학교를 수성 을 지역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수성 을 지역은 갑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핵심 이유는 명문고의 부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노후화되어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경신고등학교를 지금의 수성 소방서 건너편 지산동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이전을 했겠습니까? 총대 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힘과 행정고시 맨파워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이상식이 반드시 경신고등학교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후보 모두 가장 최우선 공약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지명 토론 시간입니다. 2명의 후보가 나머지 한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는 정책이나 공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고 답변하는 후보도 1분 내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질문과 답변은 없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이인선 후보부터 지명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후보들은 자리 순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이상식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이상식 후보께서 이인선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이인선 후보,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지만 오늘 또 경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인선 후보 중앙무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예, 대학 교수 하시고 또 경제부지사, 경자청장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방에서 활동한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무대 경력이 필요하다. 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부처에 차관이 6명이나 있고 현 정부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폭 지원을 할 것이다. 이낙연 총리 민정실장으로 미래에도 통할 수 있는 권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의 대표 선수로 활동하는데 이인선 후보와 저 중에서 누가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선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이상식 후보 중앙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한 거 저희가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활동하고 중앙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은 지방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떠한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지역에서 경제부지사를 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하고 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서울에서 일어나고 예산도 중앙부처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설명하는데 많은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어디에 정책이 있고 어디에 예산이 있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물론 서울에 계신 분은 더 많은 일을 해서 지역을 안다고는 하지만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소통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홍준표 후보께서 이인선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 경제자유청장도 하셨고 네. 경제부지사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대구의 국민총생산 말하자면 그 국민소득이 2,600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전국 평균 국민소득은 지금 3,400만 원입니다. 대구 사실상 대구가 전국의 꼴찌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대구에서 정치하시고 또는 경제활동 하시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대구가 지금 전국의 꼴찌의 국민소득의 지역이 되었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인선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전반적인 걸 다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대구는 GRDP가 꼴찌고 경북하고 비교했을 때 경상북도는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고 소비는 대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대구는 GRDP는 꼴찌지만 개인 소득은 또 높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경북이 서로 상생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왜 대구가 이렇게 꼴찌고 도대체 뭘 했냐,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런 문제는 비록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대구를 출발해서 서울과 계신 분들이 스스로 대구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또 대구 경북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 이걸 받아오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소통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가 스스로 중앙에 가서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 이상식 후보를 지명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홍준표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이상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경제 기반이 다 무너졌어요. 자영업자가 망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다 망하고 대기업이 지금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말하자면 좌파 경제 정책 때문에 3년 만에 이거 국가가 거들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채무는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앉아서 이번 총선에서 표 달라고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후보 한번 설명해 보시죠. 네, 이상식 후보 답변해 주시죠. 우리 홍 후보께서 방금 채무 비율이 급증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인지 홍 후보님 아십니까? 그 이야기해 봐요. 예, 41%입니다. 일본은 220%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IMF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인 통화 재정 정책을 쓰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이 또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자영업자 폐업률 이걸 보면은 2013년에 13%에서 2018년에는 11%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뭐 경제가 체감적으로 어려워졌는지 모르지만 통계 수치로서는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번에 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인선 후보께서 이상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식 후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신고등 출신으로 경신고등학교를 이전하겠다는 그런 공약은 아주 잘하신 공약 같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를 옮기는 데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이게 옮겨올 수 있을 건가 하는 거는 사실은 갑을의 여러 가지 격차도 문제가 되지만 이 문제는 갑이 있는 학교를 오른쪽에 걸 왼쪽으로 옮겨온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갑을 간에 상당히 위화감과 경쟁심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런 건 잘 해결하리라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하나가 옮겨온다고 그게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는데 그 이외에 제 생각에는 교육 여건에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클러스터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이상식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홍 후보께서 갑을의 위화감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죄송합니다. 이인선 후보께서 갑을 지역의 위화감을 말씀하시는데 그 위화감이 왜 생겼습니까? 갑을 지역의 격차 때문에 생겼잖아요. 홍 후보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산동과 범물동의 집값이 범물동이 40%밖에 안 됩니다. 30%입니까? 예. 그렇다면은 갑에 있는 좋은 것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저는 집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의 힘, 그리고 또 행정고시 출신의 맨파워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 무소속 홍준표 후보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이인선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이인선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질문해요? 아니요, 제가 아니요, 지금 이제 이인선 후보의 질문 순서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질문 순서고요. 지금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지금 정책 공약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정책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첨단 산업 유치, 플라잉카 이런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대구에 그야말로 대구에 많은 유권자들이 밀어드렸지만 대구에 와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반도체 산업 유치나 플라잉카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홍준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대구는 70년대 섬유가 망하고 난 뒤에 중심 산업이 없습니다. 바로 대체 산업을 찾았어야 옳은데 대구의 지도자들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우방, 청구, 보성, 건설이 반짝하다가 그것도 망했어요. 대구에 중심 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구를 견인해 나갈 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중심 산업으로 소위 첨단 산업이 유치 가능한 게 지금 대구 통합 신공항 때문입니다. 항공화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플라잉카라는 건 자동차 업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현대하고 기아에서 플라잉카 연구센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유치를 하는 게 옳겠다. 그렇게 지금 공약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상식 후보께서 사회자님 추가 질문 다음에 추가 질문은 다음 지명 토론이나 주도권 예. 토론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홍 후보님, 경남지사 시절에 진주 어려운 폐쇄 시키지 않습니까? 이유를 보니까 노조 파업, 또 경영적자, 이렇게 나와 있던데, 노조 파업은 또 소통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경영적자, 이거는 돈이 안 돼서 폐쇄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홍 후보님, 의료라는 게 공공재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 한번 보십시오. 의료원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만약에 홍 후보님 당선되시면은 대구 의료원 없애시겠습니까? 예, 한치를 내다보지 못하고 너무 근시안적이고 적극적이시다. 예, 홍 후보님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보다는 차라리 기업을 하셔가지고 직원들도 마음대로 호통치고 예, 마음에 안 드는 부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제왕적인 기업가가 더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해 보시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대구 경찰청장까지 하셨을까? 나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진주 의료원은 제가 가기 14년 전부터 강성 노조의 놀이터에 불과했지 의료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임지사들이 폐업을 하려고 수차례 시도해도 민주노총이 무서워서 폐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그걸 폐업을 하고 난 뒤에 서부 경남 지역의 경남도민들의 의료 보호 대책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또 마산의료원에 새로 신축을 해서 경남 전체에 지금 음압병동을 아마 도의료원 사상 처음으로 음압병동을 거기에 팔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그게 가장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조라고 해서 자, 추가 질문 답변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열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개별 질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에게 지금 이렇게 석 장의 질문 카드가 있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이상식 후보부터 뽑아주시죠. 저는 1번이니까 1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식 후보께서 1번을 뽑아주셨는데요. 네, 이번 선거는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조정된 첫 번째 선거입니다. 그만큼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중요한데 젊은 유권자들이 유튜브로 이 토론회를 지금 시청하고 있을 텐데 후보자께서 유튜버라고 생각하시고 수성을 지역구 핫프레스를 한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젊은 청년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성 을지역의 기호 1번 이상식 후보입니다. 저는 경신고등학교를 나와서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에 대구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을 지내고 이낙연 총리 민정실장을 거친 후에 정계에 입문하였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드시고 또 취업을 하기도 힘드시죠. 저도 어려운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집안이 가난해서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제 경찰대학도 가고 했지만 저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제 운명을 개척해 왔습니다. 여러 청년들은 인생으로 치면 9회 말까지 가야 되는 야구 경기에서 지금 2회 정도입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나가는 슬기로운 젊은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다음은 홍준표 후보 번호 선택해 주시죠. 저는 2번 하겠습니다. 네, 2번.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 주부들은 모두가 셰프가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일상을 많이 바꿔놨는데 집에서 가족과 놀기 같은 이른바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네. 후보가 생각하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주로 밖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집에 들어가면 가족과 대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좋겠다. 사실상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고 또 유튜버들이 난무를 하기 때문에 가족과 대화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계시는 동안 자식들과 소통 그리고 부부가 또 소통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많이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인선 후보 3번 네, 남았네요. 질문하겠습니다. 예. 요즘 CCTV가 참 많습니다. 예. 혼자 사는 아버지 댁에 달아두기도 하고 집에 혼자 있는 강아지가 잘 노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달아두기도 합니다. 만약 후보가 개인적으로 CCTV를 달아야 한다면 어디에 달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CCTV란 건 안전을 위해서 달아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또 개인 생활에 대한 보호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CCTV를 달아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우선에 길거리에 불을 밝히지 않는 길거리에 제가 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폭력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 CCTV란 게 개인 생활을 굉장히 위축되게는 하지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CCTV는 미리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알려준 범위 안에서 CCTV가 돌아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골목 같은 경우에 안전을 위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서로 알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후보 모두 즉흥적인 질문에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입니다. 한 후보가 나머지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지목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1분, 그리고 추가 질문 30초, 추가 답변 역시 30초입니다. 주도권 토론 주제는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후보를 지목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식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코로나 방역 사태로 전부 방역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방역에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곧 백신이 나오겠죠. 백신이 나오고 난 뒤의 문제가 이 대한민국 경제 기반이 무너졌어요. 지금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성서공단이 스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서비스 업체의 종업원들을 다 내보냈다고 합니다. 제 사무실 옆에 있는 호텔도 지금 문을 닫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모든 사회적 경제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특히 대구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20조 TK 뉴딜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경기를 부양해서 자영업자들을 통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하고 관련해 가지고 홍 후보께서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거 전에 현금으로 긴급 재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표라고 그렇게 또 주장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해놓고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어렵게 돈을 풀려고 하는데 그거를 민생을 살피기 위한 그러한 지원을 매표라고 하시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홍준표 후보 예.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다. 예. TK 20조 뉴딜 정책은 제가 그 보름 전에 발표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베낀 게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표한 거고, 두 번째, 지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100만 원을 매달 줍니까? 이번에 한 번 주고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100만 원 주는 게 이게 은발의 오줌 누기지 그게 어떻게 대책이 됩니까? 말하자면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걸 물었습니다. 네, 이상식 후보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은발에 오줌을 넣어가지고 녹이지는 못해도 그래도 살려야죠. 긴급하게. 예, 지금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그리고 지금 경제가 미정유의 위기에 처해 있어가지고 일부에서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대 혼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크게 추경을 편성하는데 그게 또 뭐 시비 걸고 하는 건 또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생을 구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합니다. 네, 다음은 이인선 후보 지목해 주시죠. 어느 후보를 지목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홍준표 후보 예.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제가 참 출판 기념회 제목이 정치가 참 점점점인데 참 민망합니다. 저는 사실 홍준표 후보를 대표 시절에 굉장히 존경해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참 어렵고 참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대표님 이거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17년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수성을의 당협위원장으로서 대변인으로서 제가 홍준표 후보를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후보로서 제가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돼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참 민망한 생각이 들고요. 그때 18년도 지방선거 당대표 시절에 그때 뭐라 하셨냐면 사천으로 사람들이 불출마하고 무소속 나가는 그 후보에 대해서 성공 사례는 지극히 드물다 페북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본인은 내로남불의 네, 됐습니다. 조국하고 자, 홍준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지난 대선 때 고생하신 거는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성을에 와서
이인선 후보와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황교안 대표하고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막가는 공천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저보고 이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면 자기 대선에 그림 그리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TK 지역에 올라고 생각하면서 주호영 의원이 자리 비키는 거 보고 왔지. 이인선 후보 보고 온 건 아닙니다. 자, 이인선 후보 추가 질문 쓰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어쨌든 제가 당협위원장으로서 거기에 이 메이비 후보를 등록해놓고 경선을 앞두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조금 전에 이제 대선을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했는데 그때 지난번 우리 문재인 정권이 들었을 때 가장 실패했던 것은 단일화를 못한 겁니다. 그때 안철수, 유승민 단일화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 두 분은 불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 후보도 불출마를 해서 다음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음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시는 게 네, 시간이 다 가능하다고 됐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홍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불출마를 이제 나와서 될 데가 없으니까 불출마를 했고 유승민 후보는 대구에 나와서는 될 데가 없죠.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그러나 저는 초중고등학교 나온 대구에 오면 여기가 제 자랑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꾸로 김영호 황교안 대표에게 고향에 가게 해줘서 참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상직 후보 지목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목하시겠습니까? 저는 홍 후보님 지명하겠습니다. 네, 홍 후보님 네, 타도 문재인이라고 네. 써보셨죠. 그렇습니다. 정부 실정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정부 여당 쓴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타도는 너무 좀 어감이 세고 부정적인 말 아닙니까? 타도를 아니 제가 먼저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심판이라는 말 쓸 수 있잖아요. 예, 독재 타도, 유신 타도 예, 예,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예. 독재입니까? 마음대로 대통령을 비판하셔도 되고 검찰총장이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구속하는 이게 독재입니까? 제가 이낙연 총리 모시는 민정실장 했는데요. 이낙연 총리님 품격 있는 언어 쓰시고도 지금 대권 후보 1위 하시지 않습니까? 기왕에 타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인데 사실 지난번 대선에서 지금 타도 하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작 타도 당한 것은 홍준표 후보 본인 아니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5분 안에 박살 내신다더니 정작 박살 난 것은 홍 후보 본인이시잖아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네, 지난 홍준표 대선 후보 때 답변해 유튜- 주십시오. 예. 예. 지난 대선 때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이런 사람을 뽑았나. 그게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 심판 문재인 할까 타도 문재인 할까 내가 고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 문재인 하기는 너무 밋밋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집권 3년 차에 나라를 이렇게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정권은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타도되어야 할 정권이다. 더 이상 존속되다가는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 가겠다. 지금 경제 망했죠. 외교 고립됐죠. 그리고 국방 전부 무장해제 다 했죠. 지금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는데 이런 정권이 계속 존속되어서 대한민국에 이로울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네, 이상식 후보 추가 질문 30초 쓰시겠습니까? 홍 후보님. 네. 나라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민생을 도탈에 빠지게 했다면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55%라는 지금 임기 4년 차에 그런 높은 지지율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국민들이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바보 천치들은 아니잖아요.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여론조사 자세히 로데이터 봤습니까? 그 로데이터를 보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의 응답률이 거의 60, 70%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안 찍은 사람들은 응답을 하지 않아요. 소위 길거리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못한다가 80%가 넘어요. 예? 나 참,
그거 앉아서 여론조작으로 지금 나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괴벨스 공화국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론조작 네, 책임지셔야 시간이 됩니다. 다 됐습니다. 네, 토론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구에서 수성구는 교육과 문화를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뛰어난 인프라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가 생각하는 대구 수성구의 미래 비전은 무엇입니까? 먼저 순서에 따라 이인선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 수성구의 미래 비전, 빅피처를 말씀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선에 대구에 저는 대구 전체를 보면 기업들이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대구로 왔을 때 정주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구나 달성에 공단이 있는 것보다는 수성구는 정주 여건입니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여기 와서 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성구의 미래는 결국은 교통과 교육과 의료시설이 갖춰진 수성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미래 비전을 말하자면 그야말로 순환선 또 계획되어 있는 3차 순환선 또 산호선 연장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수성구의 마지막 지역인 황금역 주변을 개발해서 우리가 대구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꿈꾸는 수성구의 미래 비전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첨단 연구 창작 도시입니다. 수성구는 제조업이 들었을 자리는 없습니다. 특히 저희 수성을 지역은 배우지가 없어서 발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근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큰 배우지가 있어야 도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편입되는 가창 지역은 대전 대덕구처럼 고급 인력이 상주하면서 연구하는 과학기술 연구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문화예술 창작 기능을 더해서 융합의 시너지를 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수성구가 제4차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수성구는 주거지지 제조업이나 4차 산업 그래 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지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렇게 하려면 수성구의 도시계획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지게 한 30년 전에 만든 도시계획인데 지금 도시계획을 다시 바꿔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청고도 이제 풀고 용적률도 풀고 그래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수성을 지역을 뉴욕의 맨하탄처럼 그런 상업의 중심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지명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에게 나머지 2명 후보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는 자유입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답변하는 후보는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질문과 답변은 없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이상식 후보부터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홍준표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해요? 홍준표 후보께서 이상식 후보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지난 대선 때 토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대선 때 토론한 그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하고 또 그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문 대통령은 답변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가능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협박적으로만 했지 답변한 게 없습니다.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 정권 들어와서 저는 3년 만에 국고가 거들나간다. 이번 코로나 대책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조금 남은 국고까지도 거들내겠다. 그래서 나는 걱정스럽습니다. 자기 정부 들어와서 국고 거들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식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지난 대선 때 유튜버 영상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홍준표 대표가 지신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객관적 사실이고. 예, 또 박살내라고 하셔놓고 지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국고를 거들낸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지금 국고를 거들낸다고 하십니까? 거기다가 미국하고 지금 통화스왑까지 체결해가지고 우리 국고가 얼마나 튼실한데 지금 저희가 지금 국고가 거들난다고 그러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 네, 추가 질문 답변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지명 토론은 설명을 없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인선 후보께서 이상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식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신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외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그런 특수한 아카데믹한 것을 가져오면 어떻겠냐는 생각과 함께 예. 또 결국은 우리 수승을은 지산 범물 이어서 그 뒤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 그린벨트 지역에 AI VR 센터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두뇌를 쓰는 사람들이 와서 수성어를 머물렀으면 좋겠고요. 옆에 가창명가의 편입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에 차지하고라도 우리 지산 범물권역에 있는 그런 거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선 후보께서 지산 범물 지역을 활용해 가지고 커다란 AI 연구센터 이런 걸 만든다는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수성을 지역이 갑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된 이유는 수성 갑 지역이 커다란 배후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스타디움도 들어서고 박물관도 들어서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가창 지역의 수성구 편입이 필요하다. 물론 이 문제는 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 달성군과의 협의 또 주민과의 소통 이런 걸 거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배후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를 지명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인선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이 후보님, 홍 후보에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정치를 와서 해보니까 정말 여성 지역구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번 선거 때 갑자기 수성어를 여성 지역이라고 와서 무소속 후보에게 패하게 되고 이번에 또 4년간 갈고 닦아서 지역을 돌봤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날라들어서 막천이라면 서울에서 공천 내려온 다른 여성 후보들도 많았는데 하필이면 이곳을 선택을 하고 또 본인이 선택했었던 북을의 당협위원장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민주당 후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마다하고 가장 쉽게 보이는 이 자리를 온 것에 대해서 유감이 많고요. 그리고 당헌 당규에 30%의 여성의 공천을 주기로 돼 있고 그야말로 여성 자원을 기워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여러 가지로 여성에 대한 배려,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네,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홍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거듭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인선 후보께서 4년간 닦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중간에 전부 경제자유구역 청장으로 가 계셨죠. 그리고 4년간이 아니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다시 오신 지. 갈 때도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나는 막 그걸 다 떠나서 지난 대선 때 열심히 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 대선 때는 탄핵 대선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당선되기는 거의 무망한 대선이에요. 우리 당 지지율이 4%밖에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그때 당협위원장들이 다 전국의 253개 당협위원장들이 다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상식 후보,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홍 후보님, 동대문, 밀양, 양산 본인 표현대로 유랑극단처럼 떠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대구에 오셔가지고 고향 말씀하시고 플라잉카 유치, 산업구조 개편 거창하게 나오십니다. 그런데 홍 후보님, 정작
본인께서 힘 있으실 때는 대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집권당 대표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구가 27년 연속으로 1인당 총생산, GRDP 꼴찌하도록 이제 방치해놓고 이제 급해지니까 풍폐지향 대구 운운하시면서 대권 가도의 수성구를 일회성 소모품처럼 보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는 통합당에서 막대기만 꽂아도 됐으니까 이제 내팽개 쳐놓았다가 궁지에 몰리시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구애하는 거 이거야말로 구태 정치 아니겠습니까? 자, 홍준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나는 그 경찰청장까지 지내신 분이 상당히 거치네요. 입담이. 거창하게 나왔다. 산업구조 개편하겠다. 그것은 거창하게 나올 자신이 있으니까 거창하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배짱 있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니까 대구 산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나간 거고, 두 번째, 대구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 하나 있습니다. 2009년도 원내대표를 할 때 수원지 이전 내 추진을 하면서 김동일 시장이 있을 때 32억의 예타 자금을 만들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원지 이전을 해주고 나는 다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번에 내려와서 보니까 아직도 그게 완성이 안 됐더만요. 예. 네, 계속해서 이인선 후보를 지명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식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이 후보님. 이인선 후보님, 정상환 예비 후보께서 예? 캠프 방문하셨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지지 선언했다고 발표했다가 항의받고 취소하셨죠, 그죠? 정상환 후보, 예비 후보, 저희 캠프도 방문하셨거든요. 예. 또 영남대학교 총동창 회장님께서 또 방문하신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 또 영남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지지선언했다 그러셨는데 공식 지지선언이 맞는지 뭐 저희들도 뭐 확인 중입니다만은 저희 캠프에도 대학 총장님도 오시고 또 관변단체 단체장님도 오시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대학이 그 단체가 저희들 지지했다고 호들갑 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정을 앞으로 담당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더 진중하고 좀 더 처신이 무거워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인선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그 부분은 아마도 정상환 후보와 제가 경선을 했습니다. 경선 마지막 날 유세에서 서로 악수하면서 각자 받아들이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서로 지원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각 후보를 방문했는데 저는 다른 후보 사무실까지 다 방문을 한 사실은 저는 몰랐고요. 그때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지원 내지는 후보에 대한 지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영남대학교 총동창에서 오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지지냐 지원이냐 그런 말 차이입니다만은 그런 걸 이제 선거 전에서 그렇게 상대방 후보가 호들갑 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홍준표 후보 질문 순서입니다. 후보님께서 이인선 후보에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아까 그 대구 경제가 이렇게 피폐해진 이유가 중앙과 소통 부족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70년대 섬유가 망하고 난 뒤에 건설로 반짝하다가 대구가 대체 산업을 찾지 못하고 이제는 헤매고 있어요. 지금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만 좀 활발할 뿐이지 대구의 중심적인 경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 개편을 하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섬유 이후에 대구를 대표할 만한 그것을 만들어 줘야지 대구에 50년 미래가 있는데 중앙과 소통을 해서 연말에 예산 1조 더 준다고 해서 그게 대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선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그러죠. 대구가 그 산업적인 그림을 그린 데는 나라에서
계획하는 전략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략 산업을 미리 선도적으로 따라가고 선도적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구는 아시다시피 섬유에서 그다음 자동차로 갔고 최근에는 자동차 중에서도 미래 자동차 쪽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대구가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IT와 의료가 합쳐진 융복합 산업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가는 방향이 시간이 늦다고 해서 무작정 잘못됐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대구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도체를 유치하는 것도 역시 반도체는 메모리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메모리와 시스템을 가진 걸 국가적인 기간 산업인데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고 내가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테크노폴리스 220만 평이 그야말로 후적지하고 똑같은 평수입니다. 네, 오늘 세 후보 모두 비교적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후보자가 보는 자신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장단점이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홍준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스스로 장점을 이야기하고 단점을 이야기하는 게 참 이게 쑥스럽습니다. 쑥스럽고 저는 국회의원을 4번을 해봤고 당대표도 2번 해봤고 대통령 후보도 해봤고 그리고 해볼 거는 다 해봤는데 그걸 지금 제가 장단점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준표의 장단점은 국민들이 더 잘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대부분 이제 국민들이 추진력이 있다, 소신이 있다, 배짱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단점이라는 것은 직설적인 말로 가끔 오해를 산다, 뭐 그런 말도 하죠. 하지도 않은 막말을 두루킹이 덮어 씌워가지고 지난 대선 때부터 막말했다고 내가 상당히 힘들어했는데 하여튼 뭐 장단점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다음은 이인선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생각하는 제 장점은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어쨌든 20여 년간 계속 공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공적인 일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저 자신의 시간이 없을 만큼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보면 그야말로 와서 토요일 날 정도 와서 그냥 지역구를 돌보고 일요일 올라가지만 저는 계속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지역민들하고의 밀착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놀고 지역은 지역대로 노는 그런 과정을 제가 늘 지켜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여성 최초라는 그런 타이틀이 굉장히 무겁고 또 유리천장을 깨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소신껏 열심히 했고 또 주변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여성 후보로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식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 이상식의 가장 큰 장점은 소신 있고 강단 있다. 저는 적폐청산 너무 오래 한다는 기고 대통령께서 TK에 마음 주시라는 오찬 간담회에서의 발언, 추미애 장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셔야 된다 하는 그런 소신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구 경북의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지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제 단점은 제가 이제 월급쟁이 생활로 공직만 30년 하다 보니까 제가 실물 경제에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땅 한 평 사고 팔아보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공무원으로서는 처신이 좋지만 정치인으로서 뭐 장려할 바는 못 된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많이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 후보자 3명 모두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데 아쉬운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모두 발언 역순으로 이인선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우리 정치 1번지 수성 주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또 구태 정치를 청산해야 할 이유를 이번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현명하신 주민들께서 표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미래통합당과 이인선은 대구 경제 활성화와 주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매진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수성구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학부형들께는 희망하는 학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성못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클러스터를 만들어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대구 시민 소득 5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치 1번지 수성구의 경제 1번지 명품 교육 도시로 이인선이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홍준표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본질은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게 본질입니다. 집권 3년 만에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도 선거에 이기겠다고 주장하는 거, 이 국민들이 용납치 않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초기에 중국을 차단했으면 몽골처럼 코로나 청정 지역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산시켜 놓고 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식의 그런 처세도 잘못된 겁니다. 이번 선거의 본질은 문재인 잡을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 중에 서울로 보내면 문재인 정권 잡을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 차기 정권을 대구로 가져올 사람이 누구냐? 그걸 선택하는 선거가 수성 의뢰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잘 생각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상식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 구민 여러분, 사람들은 TK 출신이고 대구와 부산에서 경찰청장을 지낸 제가 왜 남들이 흔히 가는 편한 길을 놔두고 스스로 험난한 길을 택하였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갓집이자 큰 집인 대구가 변해야 우리나라가 변한다고 믿기에, 그리고 시대와 역사에 당당하다고 생각하기에 결코 후회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장 젊고 열정적이며 소신 있는 후보입니다. 제가 가진 작은 힘이 우리 대구와 이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월 15일은 대구가 계속 쇠락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과거의 자랑스러운 도시로 부활하는 날의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부심과 상식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후보 모두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구 북구갑 후보자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TBC 보도기획 4.15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